잘 지내셨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 얼굴 보여줬으니까 얼굴 끄고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 현대 미술에서도 좀 현대 미술에서 많이 그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신사실주의하고 거기서 나타났던 뭐 팝아트라든가 오바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개념 미술 그런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상담 비슷하게 학습 평가에 대해서 적어서 내라고 했는데 그 너무나들 다들 좋게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다음 학기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대면이 되던 비대면이 되던 일단은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코멘트들 다 알아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학생이 됐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 계획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보다는 내가 만약에 배운다면 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그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를 그렇게 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한 계획들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따라와주고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너무나 의욕이 넘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가 아마 14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말고사를 14주에 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15주의 기말고사를 보면 하루 만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주고서 하라고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14주에 기말고사 평가를 14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기말 과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말 과제로 해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말고 시간, 기간 잘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오늘 그 하는 거는 신사실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얼리즘, 사실주의에 대한 것들을 했지만 거기서 더 발전돼서 신사실주의에 대한 겁니다. 이 신사실주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르버 레알리즘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 사실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가는 이 현대 미술에 대해서 사실주의의 그런 재생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런 일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널리 이 현대 미술에서는 사실적인 경향 전반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신사실주의는 1960년대에서 63년 정도 있었고요. 1960년대 초에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런 전위적인 미술 운동이고요. 당시 이 유럽하고 미국의 이런 화단을 지배한 이런 추상 미술이 현실 도피성의 회의를 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미술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편이나 일상적인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전시한 거죠.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의 그런 대량 생산에 의한 이런 부산물이나 폐기물들을 통해서 시대와 이런 사회상을 신랄하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신사실주의 특징들은요, 일상적인 오브제를 그대로 전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추상 미술의 그런 현실 도피성에서 회의를 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들을 수용하려는 그런 미술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도시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런 삶의 형태들을 작품에 도입해서 미술과 현실의 그런 결합을 지향하는 그런 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죠. 시기는 60년대에서 한 63년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1960년대 뭐라고 선언했냐면 실제를 자각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 이런 것만을 요구하였고 또 작가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다양하게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자연을 제시하려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조직력은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의 대립으로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 작가들은 클랭, 앵스, 레이스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그룹들이 해산을 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1960년에 62년에는 이 클랭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이 운동들은 계속 전개되다가 이런 것들이 이 신사실주의가 막을 내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작가들이 열심히 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는 이런 그 신사실주의의 그런 것들을 유지는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 프랑스 파리요. 이 비평가 피에르 레스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그 신사실주의라는 것들을 이야기들이 나온 거고요. 그 당시는 그런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그런 그 문학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술가들을 많이 모여서 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의 흐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서정 추상, 타시즘 이런 그 앵포르멜 미술계에 대응해서 현실을 내 것으로 하는 기본적 행위. 그래서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에 입각한 이런 유럽 작가들의 지층을 이야기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공업 제품의 단편이나 일상적인 그런 오브제들을 거의 그대로 전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기계화되고 공업화되고 광고로 넘치는 우리들의 그런 현대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1960년대하고 1961년에는 이 신사실주의 작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활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대담한 작가가 누구냐면 이브 클라인입니다. 이 이브 클라인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이 클라인이라는 사람은 보통은 우리가 전시를 한다. 이제 하랑에서 오픈을 하고 전시를 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다 벽에 그 당시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벽에 그림을 전시를 했을 거다 하고 갔겠죠? 근데 이 당시에요. 이 클라인은 1958년 이 이리스라는 이 클래스 하랑에서 빈 공간이라는 것을 전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960년대 그런 국제 현대 미술화랑에서 여인의 그 나체를 붓으로 사용해서 인체 측정화를 그리는 등 이런 그 좀 말도 안 되는 세간에 그래서 세간의 그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런 해프닝을 벌리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여자를 나체를 그 모델로 삼아서요. 거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감을 뿌려서 그 여자 보고 뒹구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가 옷에다가 물감 아니 나체 상태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그거 자체가 물감을 막 뿌리고 비비고 눕고 그런 그 행위들이 예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순수한 행위의 미학을 되찾는 그런 창조 작품의 절대적인 객관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브클랭이 지금 이런 행위입니다. 여자의 나체를 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물감을 뿌리고 서로 밀고 옆으로 찍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이브클랭의 빈 공간이라는 거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 자체가 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품이다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왜 여자를 나체를 해서 뭐 하느냐?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이 아르망이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람은 이 자동차 이게 이제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의 르노예요. 르노에서 세워진 이 그 시리즈입니다. 이게 탑처럼 쌓아올린 자동차 덤이에요. 일단 그 안 쓰는 폐차들이겠죠. 그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진짜 자동차를 이렇게 탑으로 쌓습니다. 이 도시, 예. 아퀴밀라사용이라는 거기에 이런 시리즈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신사실주의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거를 가지고서 작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체에다가 있는 그 사람 자체의 그런 행위 이런 것들도 작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은 이 사실주의의 이런 단순한 묘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생의 그런 내면적 이런 진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예술의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베르그손과 오이켄이라는 이런 철학자에서 이런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뉴 리얼리즘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미술계에서는 이 1960년대 초에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런 유럽과 미국에 이어진 이런 전위 미술 운동입니다. 우리가 1945년 그 정도에 우리가 2차 세계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화가들이 다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이제 굉장히 그 2차 세계대전 전쟁에는 이 화가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대우도 안 대주고 그래서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굉장히 부강한 그런 예술계 그 나라로 부강을 합니다. 미국으로 다 갔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이 그러면서 이 60년대에 와서는 이 유럽하고 미국이 이런 미술 활동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70년대 가서는 유럽보다도 미국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제 유행이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그런 현대 미술에 대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초부터 이런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런 유럽과 미국 아메리카로 이어지는 이런 전위 미술 운동이 일어나고요. 당시 이런 유럽과 미국의 지배적인 이런 해와 조류였던 일련의 이런 추상 미술에 지나친 이런 주관에 반발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업 제품의 일부나 일상적인 이런 소재를 거의 그대로 전시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비평가 레스타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랭 아르망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신사실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이런 현대 미술에 대응해서 사실주의의 이런 복귀를 주장하는 미술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현대 미술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적인 경향이 전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사실주의의 작가는 요 세사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브클렌과 아르망과 니키드 생팔 요 세 사람을 아마 다룰 겁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아마 이브클렌 아마 이 사람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신사실직간이는 이 아르망, 니키드 생팔 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이런 그 일상적인 이런 그 뭐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그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해서 예술적인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브 클랭이에요. 이브 클랭은 프랑스의 화가고요. 이 1958년에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전시회를 열어서 화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불, 물, 공기,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이런 원소를 사용하고 인체에 그림 물감을 칠하고 캠퍼스 위에 구르게 하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을 포착하는 이런 연출을 하는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혁명적인 예술 활동을 최초로 한 게 이브 클랭입니다. 또 뭐를 했냐면요. 지금 이 울트라마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색이 있어요. 이 블루 계통에 이 울트라마린 블루가 있습니다. 이 색을 IKB라고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 그래서 이 이브 클랭은 이런 울트라마린 블루를 색을 하나를 그냥 칠해서 이거를 특허를 받아요. 색 하나를. 그래서 나 위에는 이 푸른색을 못 쓴다. 그렇게 아예 특허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푸른색이 가장 순수하고 무한하고 사물의 무에서 가장 근접한 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작품도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네모, 원, 근데 그냥 블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IKB 하고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작품이냐. 근데 우리 뒷상도 그렇잖아요. 이런 병기 같은 것들 넣고 세미솜눈물 그러잖아요. 뒷상도. 그래 이건 기성품이야. 하지만 이거를 최초로 한 사람은 나야. 그래서 유명해졌죠. 이 이브 클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도를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최초죠.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이었죠. 이 사람도. 그리고 이 그 누보 네알리즘 신사실주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이런 모노크롬 회화의 창시자라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브 클라인은 누구보다도 짧고 아주 다이나믹했던 그런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작품 활동은 이런 현대 미술의 흐름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때 정도로 아주 획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색채를 칠해서 완성하는 이런 모노크롬 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신의 여성의 페인트를 칠해서 캠퍼스 위를 구르게 하는 인체 실험 미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최초예요. 창시자죠. 그래서 실제로 캠퍼스에 불을 지름으로써 완성된 그런 불그림도 했어요. 그리고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장면들을 촬영해서 허공으로의 도약. 이런 행위 예술과 이런 팝아트,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준 게 지금 이브 클랭이라고 이브 클라인, 이브 클랭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불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들이 이런 현대에 이런 팝아트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화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청색 모노크롬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색을 하나 딱 칠해요. 그리고 청색 모노크롬 딱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냐면 옐로우 모노크롬이에요. 이거는 아예 물감을 이렇게 흐르게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옐로우 모노크롬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전에는 이렇게 색을 하나를 이렇게 칠을 해서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없었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형태와 크기의 캔버스에 단 하나의 색, 이런 것들을 단 하나의 색으로 칠을 해가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모노크롬, 이런 작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런 청색 모노크롬입니다. IKB라고. 그래서 선명하고 푸른 블루 색상을 좋아했던 이브 클랭은 색상에 아예 스스로 인터내셔널 클라이언스 블루, 그래서 IKB 이름을 아예 이름을 지어서 특허까지 받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푸른색은 가장 순수하고 무한하고 사물의 그런 무에 근접한 색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단색조 회화들은 이런 붓이 아닌 페인트용, 이런 롤러를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이런 표면은 약간 거칠게 표현되었고요.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건도 배제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IKB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계속 반복적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특허를 냈고요. 이 클랭은 화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IKB라고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은 상태이건 마른 상태이건 동일한 밝기와 농도를 지닌 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합성 수지에 건조시켜서 안료를 섞기도 하고요. 또 이런 IKB는 이런 순수한 빛과 공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이 색이 처음으로 완성되었을 때 클랭은 모든 기능적 정당화로부터 해방된 이 파랑 그 자체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거의 한 200여 점에 달하는 IKB 이런 회화를 완성을 했대요. 그리고 클랭이 이런 사망 후에도 미망인인 이 로트로 클랭 목회가 모든 작품의 번호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모노크롬 헤어에 대한 이브 클라인의 설명은요, 색채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오브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색채를 객관화하는 시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랭은 이 블루 색상 외에도 레드, 오렌지, 블루, 아니 그린, 초록색이요. 그 다음에 금색, 분홍색, 모노핑크, 이런 여러 색상들을 모노크롬 작업을 진행했고요.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실험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또 이 모노크롬 외에도 이브 클라인은 다양한 회화 실험을 계속했어요. 특히 인체 특성 시리즈입니다. 페인트를 칠한 여성들이 이런 나신을 커다란 캔버스에 굴려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실제로 대중들 앞에서 제작 방식을 이런 퍼포먼스로 시연해서 엄청난 이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인체 측정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의 이런 행위 예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는 퍼포먼스입니다. 그가 또 직접 작곡한 이런 단음 교향곡이 연주되는 가운데요, 정장을 차려입고 관객들이 앉아있고 그 앞에 벌거벗은 여인들이 몸에 푸른색의 이런 페인트를 칠한 채 바닥에 놓인 커다란 이런 캔버스 위에서 구르는 모습을 시연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상상만 해도 짐작이 갑니다. 또 이브 클랭은요, 이런 하얀 방사기를 이용해서 불그림 시리즈를 또 제작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주 발생론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는 세상에 만물이 물, 불, 공기,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어서 물, 불, 공기, 흙을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불그림. 그래서 붓 대신 불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려나가는 그의 제작 방식. 엽기적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런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던 작가들에게는 엄청난 이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이브 클라인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개념 미술을 추구했던 이브 클라인은 이 파리의 이리스 클래스 화랑에서 텅 빈 이런 표지의 이 전시를 열기도 했고요. 이 전시는 화랑의 내부를 온통 하얗게 칠한 다음 텅 비어 놓은 상태로 진행되어 많은 이들에게 또 한번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 측정 퍼포먼스를 시연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허공물의 도약이에요. 또 클라인은 이 포토 몽타주로도 유명합니다. 이 허공물의 도약이라는 이런 사진 시리즈를 2층 높이에서 양팔을 크게 벌리고 허공에 몸을 날리는 이브 클라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당시 실제로 허공을 날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사실은 이 사진은 합성된 이미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건너편 유도 도장의 수련장들이 그가 땅에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방수포를 붙들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네오, 다다이스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런 이브 클라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했는가, 즉 그의 행위의 상징적인 가치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예술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술가는 단 하나의 진정하고 완전한 그 창조를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최근의 경향을 보여주는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청색이 가장 그런 비물질적이고 그런 절대와 무한을 표상하는 색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서 비물질적인 이런 실체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클렉은 청색 위에는 금색과 장미색, 모노클램 그리고 그 말년에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색이 정신성을 의미한다면 금색은 그 절대, 분홍색은 삶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1960년에서 70년대는 이런 그 20세기 초 절대주의 화가인 이 말레비치, 이 흰 바탕의 검은 사각형, 그리고 러시아 구축의 작가인 노드첸코, 검정 위에 검정, 이런 것들을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다색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한 색조를 이런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준 그런 단색화 그림들이 많이 그 이후에 많이 나왔고요. 색채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주제, 선, 형태를 거부한 이 모노클렘은 구성의 그런 질서를 추구하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미술 개념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서 전체주의적 그런 관점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레비치 거고요. 이거는 이브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색으로 유행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이브 클랭은 이렇게 IKB 해서 이런 그 모노클램도 했지만 이렇게 사람 조각상에다가 이렇게 입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아예 블루로 색을 칠했죠. 그리고 이런 접시에 푸른 접시, 그리고 이거는 뭐 봉헌물이래요. 이브 클라인의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크람. 클랭은 이런 빨강, 오렌지색, 초록색, 금색, 모노골드라고도 하지만 분홍은 모노핑크.
이런 것들에 여러 색으로 작업을 하긴 했지만 이 모노크롬 헤어들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브 클랭의 그 IKB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 이것을 그린 그림이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반사기를 사용해서 그린 불그림도 있고요. 개념 미술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이 클랭은 파리에 이리스 클라인 화廊에서 텅 빈 전시회를 열었죠. 그리고 이런 인책 측정을 했고요. 또 이런 직접 작곡한 이런 단음 고양곡 이래서 벌거벗은 여인들의 몸에서 푸른색의 페인트가 롤러로 칠해져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관객들은 이 나신의 여인들이 바닥에 놓인 캠퍼스 위에서 구르고 움직이는 것을 지켜본 거죠. 클랭은 화학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모든 기능적인 정당화로부터 해방된 파랑 그 자체라고 아까 앞부분에서 아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청색 시대의 인간 측정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고 뭐 눕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색 시대의 인간 측정학이라는 이런 제목을 아예 하고서 이렇게 시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한 것들은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1차 시는 이 이브 클랭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1차 수업 잘 들으셨는지요?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시 수업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